안녕하세요. 알고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12 조합이론 중 첫 번째 소단원인 기본 계수 법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방법이 m가지라 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계수 법칙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계수 문제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50, 100, 500원만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 자판기에서 200원짜리 커피를 산다면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을까요? 위 표와 같이 그 경우의 수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200원짜리 커피를 거스름돈 없이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9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수를 세는 문제를 계수 문제라고 합니다. 계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다양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중 기본적인 계수 법칙은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입니다. 이 두 법칙은 다른 모든 계수 법칙의 기본입니다. 그럼 먼저 곱의 법칙에 대해 보겠습니다.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각각 nA는 n, nB는 m일 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m이라는 법칙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곱의 법칙에 대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는 각각 2가지, 3가지, 4가지, 1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곱의 법칙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은 24로 시스템을 구입하는 방법은 총 24가지입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바깥쪽 포문의 루프는 0부터 4까지 총 5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안쪽 포문의 루프는 0부터 2까지 총 3번을 반복합니다. 바깥쪽 포문이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안쪽 포문이 3번씩 실행됩니다. 곱의 법칙에 따라서 5 곱하기 3은 15로 답은 15입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입니다. 각 비트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집니다. 각각의 비트를 이어서 서로 다른 사비트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으로 총 16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각각 nA는 n, nB는 m이고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m이라는 법칙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합의 법칙에 대한 예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입니다. x를 기준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이라면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x가 2라면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x가 3이라면 2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x가 4라면 1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순서상의 계수는 합의 법칙에 따라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10으로 답은 10입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비밀번호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2, 3, 4, 5로 4가지입니다. 4자리 비밀번호라면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는 이와 같습니다. 5자리 비밀번호라면 이와 같습니다. 6자리 비밀번호라면 이와 같습니다. 합의 법칙에 따라 비밀번호의 개수는 256 더하기 1024 더하기 4096은 5376으로 답은 5376입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제입니다. 비트는 0 또는 1을 값으로 가집니다. 먼저 A 클래스는 네트워크의 7비트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의 7승이 A클래스의 네트워크의 개수입니다. B클래스는 네트워크의 14비트를 더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의 14승이 B클래스의 네트워크의 개수입니다. C클래스는 네트워크의 21비트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의 21승이 C클래스의 네트워크의 개수입니다. 합의 법칙에 따라 최대 네트워크의 개수는 모든 네트워크의 개수를 합한 수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11만 3,664가 됩니다. 그리고 합의 법칙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은 각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중복한다면 중복되는 경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집합으로 생각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처럼 단순화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에 발생할 경우의 수를 더하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2번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X가 집합이고 NX를 집합에 포함된 원소의 개수라 했을 때 유한 집합 A, B, C에 대해 위 규칙이 성립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예제 보겠습니다. 7번째 예제입니다. 먼저 1, 0, 비트로 시작하는 이진수의 개수는 8비트 중 6비트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2의 6승과 같습니다. 0, 0, 1비트로 끝나는 이진수의 개수는 8비트 중 5비트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2의 5승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에 겹치는 경우를 구해야 합니다. 1, 0비트로 시작해 0, 0, 1비트로 끝나는 이진수의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이진수는 3비트를 더 구해야 하기 때문에 2의 3승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를 더하고 중복되는 경우를 빼면 64 더하기 32 빼기 8은 88로 답은 88이 됩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야구를 한 학생 수를 NA, 축구를 한 학생 수를 NB, 농구를 한 학생 수를 NC라고 하고 야구와 축구를 한 학생 수를 NA 교집합 B, 야구와 농구를 한 학생 수를 NA 교집합 C, 축구와 농구를 한 학생 수를 NB 교집합 C라고 하겠습니다. 야구와 축구와 농구를 한 학생 수는 N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리한 규칙 두 번째를 활용하여 답을 구하면 8 더하기 5 더하기 12 빼기 4 빼기 3 빼기 3 더하기 1은 16으로 답은 16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수 법칙인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에 대해 배웠고 포함 제외 규칙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각각의 법칙과 규칙을 문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잘 봐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끝났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문제에서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도록 잘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 만나요. 연습 문제 풀이 동영상은 따로 올라와 있으니 꼭 보고 풀어보시길 바라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